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그 안면윤곽 수술을 3종을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정면에서는 아무 효과도 없고, 그래서 재수술을 받고 싶어서 방문하신 분의 수술 후 CT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개요를 드리면, 이 환자는 실제로 수술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볼 아랫부분이 수술 후 3개월인데도 빵빵하니 굉장히 붓기도 더 오래 남아 있었던 분이고, 광대뼈가 뒤쪽에는, 귀 앞에 쪽에는 들어갔는데 앞쪽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입체감 있게 모아지는 효과, 즉 말해서 얼굴이 이렇게 마주 봤을 때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이던 느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아지는 효과가 와야 되는데, 이런 모아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CT를 그럼 검사해보자 해서 CT를 봤는데, 이 환자분 경우는 수술 후에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수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수술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수술을 진행했더라면 눈뼈가 크게 다칠 뻔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환자의 부작용 CT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올바로 광대뼈를 수술했을 때 자르는 위치, 그리고 잘 유압되어 있는 상태로 고정된 상태, 그리고 이렇게 수술한 이후 한 10년, 7년, 10년 이렇게 지낸 환자의 마지막 종결되는 그 종결적으로 CT에서 보여지는 수술 상태, 그리고 얼굴형이 이렇게 측면이 이렇게 옆광대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란처럼, 아까 느낌처럼 이렇게 모아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수술 후에 CT에서 보여지는 이런 느낌의 변화, 그리고 그런 측면에 광대뼈가 이렇게 원래가 이렇게 활공자처럼 여기는 좀 곡선형인데, 이게 수술한 이후에 어떤 모습일 때 얼굴형이 이쁠 건가, 이렇게 곡선일 건가, 아니면 이렇게 납작했을 건가. 그러면 이렇게 납작했을 때는 얼굴이 말머리처럼 말상으로 길어 보인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CT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술 후에, 즉 윤곽 3종, 안면 윤곽 3종이라 하여서 세 군데를 수술한 환자의 CT입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자른 게 보이고, 그다음에 앞턱을 T절골로해서 모아줬던 게 보이고, 그다음에 아래 사각턱 밑을 이렇게 턱선을 잘라온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래 턱선은 사각턱 선 라인을 잘랐다고 한 모습이 보입니까? 정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죠? 즉 말해서 이런 사각턱에서 모습에서는 정면에서 그런 효과를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대뼈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훨씬 더 이렇게 보면 폭이 넓습니다. 턱은 여기서 여기 3분의 2 정도까지 오지만 광대뼈는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넓고 여기가 평면적인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걀형처럼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아지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입체감 있는 그런 변화가 되어야만이 정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뼈를 보면 눈뼈 옆으로 잘랐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광대뼈를 자를 때는 눈뼈 가까이서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눈뼈 가까이서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눈뼈를 잘라버렸어요. 외측의 광대뼈를. 그러다 보니 눈 안와 뼈의 외측 벽이 일부가 손상이 되면서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뼈 조각이 이렇게 튕겨 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환자는 실명이나 이런 불편함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수술 자체가, 이런 수술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상태의 수술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수술 후에 보여지는 CT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눈꼬리 쪽 옆으로 자르고 귀 앞에 쪽을 자른 것이 보이고 턱선은 이렇게 잘라놨는데 아까 정면에서 보이듯이 이 턱선은 이 아래쪽을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자른다고 해서 정면이 이렇게 턱선이 좁아져 보이는 것은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또 옆에 측면에서 지금 T절골로 해서 앞턱을 좁힌다고 했는데 실제로 앞턱이 좁힐 필요가 없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쪽에 이 사각에서 앞턱으로 V라인처럼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T를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찍어봤더니 이 측면이 보면 원래는 이 측면이 곡선형인데 이렇게 납작하게 변해 있죠. 납작하게 변해 있다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이거는 얼굴 측면이 납작하게 원래 있던 곡선형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모아져야 되는데 광대 측면에서 납작하게 들어가니까 측면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길어 보이는 현상이 온 겁니다. 밑에서 봤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래 턱선을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폭이 줄어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밑에 턱선만 잘라낸 거죠. 즉 양동이에서 양동이 받침대를 떼어냈다고 해서 양동이 폭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이 아래 턱선을 이 사각턱에서부터 밑으로 길게 했지만 사실 정면 효과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앞턱을 T절골로 해서 좁혔다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 앞턱에 실제 이 거리는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와 여기에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턱끝이 약간 뾰족해지는 효과는 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래 턱선이 좁아지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광대뼈가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아치처럼 곡선형이에요. 곡선형을 더 곡선형으로 앞으로 모아줘야 이게 달걀처럼 앞으로 동스럽게 모아질 건데 측면이 이렇게 잘라져서 납작하니까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현상이 오는 부작용이죠. 또 여기서 보면 아래서 약간 고개를 들고 봤더니 이 광대뼈가 지금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벌어진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분은 광대뼈를 좀 더 재수술해서 더 좋아 보이는 얼굴, 즉 말해서 얼굴이 예뻐지는 그런 얼굴형을 찾기를 원했는데 뼈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뼈를 좀 더 가까이 붙여서 고정을 해놓거나 아니면 뼈가 붙는 기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뼈 갭이 1mm 정도 되면 서로 잘 붙습니다. 근데 한 2mm가 벌어져서 생기게 되면 뼈 유합은 상당히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45도 각도로 해서 봤을 때 이 지금 오른쪽에 이 눈 밑뼈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술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귀 앞에는 여기 하얀 점이 보이죠. 그러니까 잘라서 안으로 퍼개니까 그 단면이 보이는 건데 결국은 이 앞에서 변화가 없이 뒤쪽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정면에서는 좋은 얼굴의 변화, 즉 입체감 있는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뒷광대를 많이 넣을수록 광대 옆에 얼굴은 더 측면은 납작해져서 길어 보이고 이쪽에 45도는 힌지처럼 이렇게 접히는 부위가 되다 보니까 더 각이 돼 갖고 튀어나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 턱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랐지만 사실 정면에서 이거 폭 좁아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T절골에서 했는데 일부 붙지는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T절골에서 모아준다고 해서 이 앞에 턱이 좁아질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반대측을 봤을 때 이쪽에 지금 광대뼈를 잘랐는데 약간 이렇게 계단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뒷광대 쪽이 이렇게 잘라진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옆 턱선을 이렇게 길게 잘랐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밑에 붙어있는 아래 턱선을 길게 잘랐다고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턱뼈가 이렇게 잘라진 모습을 전혀 여러분들도 알아채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까 CT에서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아래 턱선은 이렇게 길게 잘라봐야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얼굴에 살이 빠지면 옆 턱선만 이렇게
길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참 보기가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도 방향으로 봤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뼈는 이 지금 잘랐던 뼈가 이 끝트리 면하고 위에 시작했던 면의 높이 차이가 있어요. 이쪽 뼈가 조금 더 낮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뼈는 붙었고 아까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잘 붙은 것 같이 보이지만 45도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계단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각도에서 보면 뼈가 밑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볼처짐도 좀 더 많이 더 드러나 보일 수 있는 수술 상태고 이런 옆 턱선도 사실은 얼굴에 살이 빠지면 딱 이렇게 보여요. 옆모습이. 그럼 보기 싫죠. 살이 좀 많이 있거나 살이 포동포동 할 때는 이런 모습도 그냥 여기가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부드러운 턱선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턱선은 앞으로 길게 자른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곡선형이다 하더라도 얼굴에 살이 없거나 그러면 부자연스럽게 많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광대에 비해서 이 아래 턱선이 더 넓어요.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분은 광대 수술하면서 얼굴에 살이 처져가지고 이 턱선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는 뭐냐? 이 빨간 거는 근육이고 이런 데는 뭐냐? 붓기와 그 다음에 처진 살 때문에 이렇게 좀 빈 공간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광대뼈인데 턱선은 여기 하얀 선이거든요. 하얀 선에서 하얀 선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에서는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뼈는 광대가 훨씬 넓고 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턱뼈는 정면과 45도 방향에 큰 영향을 못 주고 이 광대뼈의 변화에 좀 더 좋은 효과를 주기 위한 보조적인 수술의 효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봤을 때도 이 턱선뼈가 이렇게 길죠. 그 다음에 광대뼈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폭이 이렇게 광대뼈는 폭이 넓지만 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이렇게 근육과 이런데 뭐 붓기라든가 아니면은 살이라든가 살찐 지방 같은 살찐 거라든가 아니면 처져 내려와 갖고 여기가 넓어진 거라든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C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로 광대뼈를 수술했을 때는 어떤 거냐? 이거는 설재윤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환자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턱선을 잘라도 아주 좀 부드러운 정도만 잘라요. 저는. 왜? 이렇게만 잘라도 정면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면 효과와 45도 효과는 광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턱은 이 뼈가 줄어들므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이 사각턱에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각턱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한 정도로 이렇게 보수적인 정도로만 잘라줘야 치아에나 나중에 심어놓은 임플란트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또한 광대뼈를 이렇게 잘랐을 때 광대뼈 이 끝이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이 광대뼈가 약간 위로 올라가면 이 광대뼈 아래 이렇게 붙어있던 근육들이 올라가면 같이 다 당겨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얼굴도 이 턱선도 더 슬림해지고 또 얼굴도 더 훨씬 더 갸름해 보이고 또 볼처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얼굴도 어려 보이는 효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 광대뼈를 여기 있으면 잘라서 안으로 포개냈고 안에서 포개놓은 자국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제일 튀어나온 45도인데 여기를 자른 다음에 약간 뒤로 밀면 이 자체가 곡선형 형태에서 작아집니다. 그러면 작아지면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을 작아진 뼈에 맞춰서 이 앞에 부분을 살짝 갈아주면 광대뼈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귀 앞에서부터 얼굴 정면으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쫙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측면은 항상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측면이 곡선형이 안 되고 여기가 납작해버리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양 옆에가 납작하면 길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술을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된 환자의 CT인데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뼈가 잘 붙어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광대뼈를 수술하면 뼈가 약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로만 수술해서 올바로만 이렇게 유합이 되면 아무 걱정 없이 평생을 살 수 있고, 또 얼굴도 훨씬 더 얼굴형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얼굴도 더 어려 보인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 수술 효과를 갖게 됩니다. 반대측도 마찬가지로 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옆광대를 말씀드렸죠. 이건 옆광대 수술하기 전에 모양인데, 여기가 지금 45도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45도로 포함해서 앞에를 보면 이게 곡선형입니다. 이렇게 곡선형이죠. 근데 옆광대라고 해서 여기 잘라서 여기 잘라서 여기 넣어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납작원이 되는 거예요. 납작이 되면 얼굴이 길어 보이고 말상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올바로 수술을 해놓으면 이게 중심으로 이렇게 쫙 모아지게 이렇게 수술하고 훨씬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수술했던 환자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옆광대 튀어나왔다고 해서 옆에만 넣어버리니까 이 곡선형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납작하게 이렇게 돼버린 사례인데, 이런 것들은 수술한 이후에 얼굴에 광대뼈가 옆광대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것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만져보니까 뼈는 들어갔는데 얼굴형이 안 좋아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광대뼈를 다시 빼주세요 할 수 있는 사례의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한다는 건 이렇게 계란처럼 이렇게 모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CT로 보더라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얼굴이 형이 밑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수술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항상 올바른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하고 쉽고 뭐 이벤트로 싸게 해주고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지 마시고 올바른 수술을 해서 꼭 좋은 효과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장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의 느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면 얼굴이 고급스러운 인상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까닭이 바로 좋은 수술의 효과 덕이라고 생각합니다.